어제 치른 선거에서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뉴저지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한 로이조 후보는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아시안 인구의 고령화가 뉴욕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이 33%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공화당의 필립 짐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를 이뤄내면서 한인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효율적인 이민자 정책을 통해 플러싱 내 모든 커뮤니티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민주당 론킴 뉴욕 주 하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개표 결과 론킴 의원은 총 득표 4,573표, 득표율 66%로 득표율 34%에 그친 공화당 필립 짐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저녁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당선 파티에서 론킴 의원은 그동안 자신을 위해 함께 고생해준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And I share the same belief that in this state, if you work passionately and are determined, you deserve an equal opportunity to succeed. It doesn't matter where you come from, what gender or race you are, you deserve full equality. 론킴 의원 당선 파티에는 연방 하원 재선에 성공한 그레이스 뱅 의원과 주 상원 토비앤 스타비스키 그리고 피터 구 뉴욕 시의원 등 동료 정치인들도 참석해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주 상원 16주구에서 단독 후보로 나서 재선이 확정된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은 이번 론킴 의원의 승리는 인종 간의 화합이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listen to the names that Ron read, they cover the gamut. Every nationality, ethnicity, religion,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we all work together on the issues that Ron mentioned, whether it be the DREAM Act or increasing the minimum wage or helping small businesses. 재선에 성공한 론킴 의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뉴욕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 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직에 도전한 로이조 후보가 결국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어제 열린 본선거에서 조 후보는 43% 득표에 그쳐 56% 득표한 현역 스캇 가렛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열렸던 뉴저지 본선거를 주성훈 기자가 정리합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뉴저지 헤스브룩 하이츠의 힐튼 연회장. 이날 본선거에 나선 버겐 카운티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로이조 후보가 등장하자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에 도전했던 로이조 후보는 이날 본선거에서 현역인 공화당의 스캇 가렛 의원에게 22,796표 뒤진 77,559표를 획득하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습니다. 지난 6달 동안 후회 없이 뛰었다는 조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ran an aggressive campaign. Nobody expected us to come this far. We came close. We need a little bit more time, a little bit more money, but we're very proud of the race we ran. I think we made history, and people are really surprised at what we've been able to do and what we've accomplished. So. 한편 버겐 카운티장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짐 테데스코 후보는 현역인 캐서린 도노반 공화당 후보를 16,671표, 9% 차로 따돌리고 앞으로 4년간 버겐 카운티를 이끌게 됐습니다. 대표적 친한 정치인인 캐서린 도노반 현 버겐 카운티장은 이로써 25년 만에 처음으로 카운티 레벨에서 패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각 시의원 재선에 도전한
크리스 정과 피터서, 글로리아 오는 모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치인보다는 지역 봉사자로 생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뭘 해야지 될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잉그루드 클립스의 최연호, 러더포드 학군의 추경엽, 크레스킬의 존박, 클로스터의 리디아 포스트맨 등 교육위원회 도전장을 내밀었던 한인들도 모두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어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후반 국정 장악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한 이래 8년 만에 명실상부한 여소대여 구도가 마련됐습니다. 중간선거에서 전체 승패를 가른 상원 경합주 13곳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공화당이 이겨 54석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공화당은 13곳 경합지역 가운데 켄터키와 캔자스, 조지아 등 3개 텃밭을 모두 지켰고 기존 민주당 지역이었던 10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7곳을 빼앗았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현역이거나 은퇴해 공석이 된 10개 지역 가운데 UN 푸셔 단 한 곳을 지키는 데 그쳤습니다.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곳은 174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화당은 과반 이상의 하원 의석을 얻어내며 다수당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36곳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도 공화당이 최소 24곳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공화당은 상하원 의원 선거는 물론 주지사 선거에서도 압승함으로써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 국정 장악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아 나오는 노인들을 타깃으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대낮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인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쯤 퀸즈 블러바드 46가 소재 체이스뱅크 ATM기에서 현금 $100를 찾아 나오던 노인이 2명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후 노인을 쓰러뜨린 후 현금 $100와 데빗카드를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늦은 밤이 아닌 아침 시간, 그것도 노인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 수사팀을 꾸리고 $2,000의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써니사이드 주민들도 지역 정치인과 함께 일대를 돌며 범인들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뿌리는 등 용의자들의 체포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편 퀸즈 북부순찰대의 박희진 경관은 어제 플러싱 뉴욕 시니어 데이케어에서 열린 범죄 예방 세미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한인 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ATM을 이용할 땐 주의를 잘 살피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아시안 인구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런 현상이 뉴욕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아시안 인구의 고령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현상이 뉴욕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는 최근 맨하튼에서 아시아 미디어를 상대로 뉴욕시 아시안 인구의 이동과 뉴욕시 경제의 함수 관계를 강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은퇴자 협회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데프니 쿼크 부회장은 아시안 아메리칸 인구가 뉴욕시 총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화가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왔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프니 쿼크 부회장은 또 지난해 뉴욕의 5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46%가 은퇴 후 시외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이라면 총 $60억 경제력이 뉴욕시에서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주민들의 이주를 막기 위한 생활 조건과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농수산 식품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추장과 쌀과자, 김 등 한국 식품들의 대미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 농수산식품의 대미 수출액이 5억 8,51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류 시장에서의 매운맛의 인기와 더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에스닉 푸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추장 등 장류의 수출 증가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9월 고추장 대미 수출액은 710만 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또 저칼로리 무가당 제품의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쌀과자의 수출이 늘면서 1,82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지난해보다 14% 늘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한국산 배의 수출 실적도 눈에 띄게 급증하며 9월 배 수출 금액은 1,09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나 급등했습니다. 한편 수산식품의 경우 미역과 김 등 해조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제조용 건조 및 냉동미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며 1% 증가한 390만 달러를 기록했고 김은 5,100만 달러로 2% 늘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이 33%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까다로운 모기지 대출과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이 33%로 지난 30년 내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38%보다 5%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소득 수준과 엄격하고 까다로워진 모기지 대출 조건, 그리고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과 학자금 부채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기별 소득 증가율은 0.5%에 그쳤습니다. 또 주택 구입 시 필요한 다운 페이먼트 역시 9월 기준 집값의 18%로 8월과 비교해 겨우 1%포인트 줄었습니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 렌트에 의존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포드차는 지난 9월에도 13만 대가량의 차량을 리콜했는데요. 이번 달 또다시 총 20만 대가 넘는 규모로 5건의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에어백 결함과 연료 누수 등이 그 원인입니다. 포드차는 4일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판매된 2014년형 F150 픽업 트럭과 포드 플렉스 13만 4,950여 대를 에어백 센서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드차는 2005년에서 2011년형 크라운 빅토리아와 머큐리 그랜드 마키스, 링컨 타운카 등 3만 8,650여 대를 조향장치 이상으로 리콜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지난해 9월 37만 대 규모로 리콜 조치됐지만 당시 일부 차량의 리콜 수리가 부적합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시 리콜 조치됐습니다. 포드차는 해당 결함과 관련해 한 건의 사고가 보고됐지만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2014년형 소연벤 트랜짓 커넥트 2만 5,600여 대를 연료 라인 결함으로 2015년형 트랜짓 커넥트 92대에 대해서는 연료기관 내 부품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또 2014년형 F150 픽업 트럭 960대에 대해서도 제동장치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정속 주행장치 사용 시 해제를 위해 제동을 할 경우 정상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